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제론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법제론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같이 연동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과목에서든 열심히 해주셔서 하나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여러 개의 과목을 동시에 우리가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주요 법률의 재개정 과정의 특징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암기, 특히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룰 내용은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으로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개정 빈민법 이전과 빈민법, 그리고 1900년대 초 대처정부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으로서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 19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의 다양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5개년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17, 18, 19회에는 한 문제씩 출제되었고 21회 올해 출제되었던 시험은 2문제가 출제되어서 매회 평균 5개년으로 보면 매해 평균 1.2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를 보기 전에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 때 출제되어지고 출제되지 않았네요.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입니다. 1601년에 정책론에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1601년에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구빈법 같은 말이에요. 만들어졌죠.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여왕이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정부에게 있다. 정부에게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 내용상으로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 빈민법 이후에 정주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정주법은 거주지 제한법이에요. 잠시 후에 배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빈민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빈민을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력이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구빈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노동 능력이 없으면 구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빈곤 아동은 뭐예요? 도제라는 것은 그 간의 수공업을 배운 거예요. 직업 재활을 하게 된 거죠. 가난한 아동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업 재활을 교육해 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빈민 구분을 보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강제 노동을 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도록 했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가치 있는 빈자라고 얘기를 했죠. 원내그제,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를 받았고 빈곤 아동은 강제 도제라는 것은 직업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양을 통하여 보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제와 입양을 통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빈민법 이전. 그러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쭉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60년 단위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1662년에 정주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주지 제한법이라 그랬죠?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1662년에 교구의 정착해 거주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A 교구가 있고 B 교구가 있는데 여기는 가난한 교구고 여기는 부유한 교구예요. 여기에 가난한 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빈자들이 늘어나니까 구빈세를 많이 걷어야 돼. 구빈세를 많이 걷으려니까 싫어.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가니까 그럼 좋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노동력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싫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노동력이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 그러니 이들을 통제하자.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한정해서 구빈의 혜택을 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주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길버트법은,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일종의 작업장 개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길버트법은 중요합니다. 원내 구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설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빈 혜택을 주는 것이죠.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이라는 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 구제 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의 효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빈세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스핀 햄랜드법입니다. 1795년에 제정되었고, 스핀 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임금 보충 방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지역은 빵이 유명했는데, 그래서 빵법이라 그래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수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그들에게 임금을 생존 수준까지 보존해 주는 거죠. 여기 길버트법은 원외 구제를 시작하는데, 스핀 햄랜드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뭐예요?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임금을 보충해 주는 법이 뭐다? 스핀 햄랜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법제론에서는 영국의 법을 상당히 간략하게 했는데, 길버트법은 원외 구제를 시작했고, 스핀 햄랜드는 가족 수까지도 고려해서 임금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 하면, 교구들 입장에서는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니 불편한 거야. 심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구빈을 다시 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억제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외 구제를 폐지하고 원내 구호를 하면 되고, 정주법, 뭐예요? 교구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 옮겨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일해서 버는 사람보다는 혜택이 처우가 더 열악해야 돼.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빈민법은 시험에서는 신빈민법이라고 신구빈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정을 신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개정빈민법, 신빈민법, 신구빈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나 나태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인 계획의 시도나 제도적인 빈곤구제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회 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빈곤구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외 구제 금지의 원칙을 다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길버트법에서는 원외 구제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 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는 원내 구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급빈 독립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에 신빈민법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놨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아직도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장 심사의 원칙입니다. 빈곤처우의 지나친 다양성과 자격조사에 따른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빈민들을 작업장에 수용했다. 그래서 작업장 심사의 원칙을 간소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원내구호의 원칙의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전국 균일 처우입니다. 그래서 교구 단위로 이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이 빈민법위원회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라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빈민법의 세 가지의 핵심 원칙 뭐다? 원내 구호 원칙,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서 대처정부 이전까지입니다. 영국인 경우에요. 노령연금법 1908년에 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합니다. 빈곤이 증명되어야만 수급할 수 있는 무기여, 기여라는 것은 내지 않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노령연금은 무기여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보험법이에요. 1911년. 영국이 지금 NHS는 뭐예요? 돈을 내지 않고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만들어진 국민보험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제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국민보험법 1911년에 만들어진 국민보험법은 기여제로 보험료를 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보험법,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전국 단위의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하게 됩니다. 제1부는 건강보험이고 제2부는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로이드 조지와 처칠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기여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911년에 만들어진 국민보험법은 기여제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업보험법이라든지 실업법이 있었고요. 가족수당법이 1945년에 제정이 되어집니다.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 중인 15, 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빈곤 아동 등이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가 있으면 소득공제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국민보험 산업재해법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민보건서비스, NHS. 우리가 영국하면 NHS를 기억하지만 얘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은 국민보험법이었고 1911년 이때는 기여제로 시작을 했었고 1946년에 국민보건서비스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무기여다라는 거죠. 비용을 대부분 국고에서 조달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 의료를 보장했다라는 것. 그것은 1946년에 만들어진 국민보건서비스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부조법이 만들어집니다. 영국은 1601년에 뭐예요? 구빈법이 만들어지죠. 1601년에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이 구빈법이 350년 뒤, 여기가 약 350년이죠. 350년이 조금 안 되지만 350년 뒤에 국민부조법이 만들어지면서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국민부조법이 제정으로 영국의 빈민법은 350년 만에 해체가 되는 거예요. 1601년에서 1948년에 해체가 되는 거죠. 국민체제선이라는 이념에 기반해서 공공부조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구민법이니까 뭐예요? 공공부조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시험은 안 나왔지만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뭐예요? 한 해도 빠짐없이 최근에 꾸준하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도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깨뚫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죠. 일제시대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합니다. 이 조선구호령 44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젊은 젊은 남성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당근을 준 거예요. 당근. 그 당근이 뭐냐면 조선구호령이다라는 거죠. 너희들 군대 나가서 다치거나 죽어도 걱정 마. 너희 부모님, 너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조선구호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961년에 생활보호법, 그리고 다시 1999년에 국기법으로 변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기법의 모체는 생활보호법이고 생활보호법의 모체는 조선구호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었다.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1999년 생활보호법 1961년. 적용 대상은 이때 당시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65세 이상 노세자와 13세 이하의 유아만 적용 대상이었던 거죠. 생활보호법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법에서는 나이 제한이 사라져요. 나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함에 있어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원칙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신청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호시설,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 군정기 1945년에서 48년 빈곤 정책은 광범위한 요보호자들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임시적이고 구호사업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구호사업은 월남한 피난민과 국내 거주의 요보호 빈민에 대한 식량과 의료, 주택 공급에 치중하였다. 획기적인 사업 추진이나 장기 계획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기죠.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외원기관이라 그러죠. 카바 외원기관에 의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수용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이 도입되고 이 시기에는 헌법, 1948년 군사원호법,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암기할 것이 생깁니다. 1960년대부터는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언제 많이 발전하냐면 딱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박정희 정권 때 하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하고 1980년대 그죠? 전두환 정권 때 많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떤 반란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당위성을 보여줘야 되죠.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러한 법, 제도들을 만들어서 거봐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너희들의 삶이 편안해지잖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1960년대는 정권으로 보면 박정희 정권 때예요. 그죠? 이때 뭐가 만들어지나? 제3공화국 헌법이 제5차 개정 헌법이 만들어져서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인 의미, 헌법 제30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신설이 되어집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지금은 뭐예요? 헌법 제34조로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는 30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법이 1960년. 그래서 연금법 중에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공무원 연금법이겠죠. 생활보호법이 1961년. 아까 이게 뭐였어요? 1944년에 조선 구호령에 모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 구호령이 이제는 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도 1961년입니다. 이때는 복리법이에요. 이게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뀝니다. 아동복지법. 이때에는 요보아동, 타가소를 법정 아동보호시설로 인정해서 요보아동을 대상으로 했고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디에? 아동복지법에 보면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날은 요보아동을 위한 날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이때는 요보아동을 중심으로 했지만 1981년에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유공자특별위원회가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1963년에 제정되었다.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에 만들어지는데 시험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63년에 개정됐다가 요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폐지가 되어지고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지만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다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로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가 가장 먼저 의료보험은 만들어지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1977년에 이제 사회보험 제도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진다. 사회복지사업법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됐다.
국민복지연금법은 73년에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질 당시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되어집니다. 그랬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민복지연금이에요. 국민복지연금은 1973년이다. 1973년이다. 그래서 1973년에 제정되었지만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됐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시험은 국민연금법이 나오거든요. 국민연금법 1986년으로 전부 개정되고 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보험법 1976년에 개정되면서 77년부터 시행됐죠. 아까 의료보험법이 언제 1963년에 제정되었죠.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가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하게 되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을 제외한 500인 이상 사업장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강제 적용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의료보호법은 건강보험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의료보험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면 의료보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그 중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1977년에 제정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호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안에 있다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77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7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보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사업이 언제다? 1977년에 법이 만들어진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1977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80년대가 전두환 정권 때죠. 아까 너예요. 박정희 정권이랑 1960년대랑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법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1980년대 볼까요? 제5공화국 헌법으로서 헌법의 기본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죠.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34조 제2항입니다. 는 조항을 둠으로써 사회복지를 별도로 추가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를 별도로 추가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 1981년에 만들어지죠. 이게 언제? 1961년에 뭐라 그랬어요? 복리법이 있었죠. 복지와 이익해서 아동복리법이 있다가, 그래서 기존의 아동복리법 1961년에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됩니다. 보호 대상 범위가 요보호 아동에서 뭘로?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날, 이 법에 의하면 어린이날도 제정되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뀝니다.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해를 선포하자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했고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 언제? 1989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복지법 1981년에 제정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얼마라 그랬어요? 197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80년, 이거는 일부 개정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1983년에 일부 개정됐는데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와.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3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시험을 공부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국민연금법, 국민복지연금은 1973년이었지만 국민연금법은 1986년이다. 기존의 국민복지연금 1973년 전부 개정하여 14년간 휴먼기를 끝내고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이 86년에 제정이 되어지고요. 의료보험법은 법에서는 이렇게 변천 과정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의료보험이 1963년에 제정되었다가 77년부터, 그죠? 77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 가입이 유보되고 개정되면서 88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실시하면서 89년부터
89년 기억하세요.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확립되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에 제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99년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의료보험, 여기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이렇게 의료가 건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국민건강보험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개정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89년 개정으로 도시지역 확대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989년에 전부 개정되어서 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던 것이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해왔고 처음에 장애 유형이 몇 개였어요? 처음에는 장애 유형이 5개였다가 2000년도에 10개, 2003년도에 15개로 장애 유형이 변경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1990년대로 볼까요? 1997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대량 취업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했다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997년에 뭐가 만들어지죠? 공동모금회법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이때에 뭐예요? 시설평가제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개정되어지게 됩니다. 제정된 거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기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 1993년에 제정되고 95년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때 제정되고 1995년에 시행됐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이 뭐예요? 1995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사회 실현을 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도모를 마련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이 건문이에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 수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압류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동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화 범위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입니다. 1992년 12월 전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 사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를 조정했다. 1992년 전담 공무원 배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97년에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 97년에 도입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를 동시험의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97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동모금법이고 99년에는 공동모금회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되어집니다. 이게 모체가 뭐예요? 생활보호법이고 생활보호법의 모체가 뭐예요? 조선구호령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활보호법상의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를 수급권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꿉니다.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고 인구학적 기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없앱니다. 생활보호법에 이러한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없앴고요. 급여의 종류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여기에 급여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업훈련 등 자활 촉진하는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두었습니다. 나이 제한을 없앰으로 인해서 자활 사업과 매칭하는 그러한 방법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전부 개정되어지는데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이거 확대한 것이에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전부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의 장애 유형도 달라지는 것이고 국민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1997년이죠. 1997년에 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이 없는 의료보험법은 폐지되어지고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했던 게 뭐냐면 다수 보험자 방식, 조합주의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변경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조합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합하는 거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통합하게 됩니다.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과 공무원, 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싹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재편이 됩니다. 이랬던 것이 이때에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만들면서 직장과 지역을 다시 통합합니다. 직장과 지역을 다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통합주의로 가는 거죠.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가 되고 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다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하면 됩니다. 이게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조직만 통합이 되어지고 뭐는 재정은 통합이 안 됐었어요. 왜? 직장가입자가 반대를 했어.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은닉할 수가 있고 사고도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였어요.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언제? 2003년에 재정까지 완전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8년에 일부 통합, 2000년에 조직은 완전 통합, 2003년에 재정까지 완전 통합.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법률의 제정으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1990년, 영유아 보육법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1991년, 그리고 성폭력 범죄 94년, 정신보건법 1995년 기억하시고 청소년보호법 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97년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의외로 높습니다. 자, 2000년대 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입니다. 2000년 1월 10일 일부 개정에서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 2000년에 개정되면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합니다. 이 9월 7일은 왜 9월 7일이에요? 국기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협의체를 시군구 단위에 둔다. 그리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어디에? 시군구 단위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3년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9년에 일부 개정 등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2016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의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추가합니다. 청소년복지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경력 인정도 안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해 청소년복지의 지원법을 추가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4일 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서비스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2017년에 들어갔고 2018년에는 정신건강의료 학교 등의 직무 영역별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료 학교 사회복지를 하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0년에 만들어져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게 되고요. 장애인 복지법이 2003년에 국민생활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의 1, 2, 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3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장애수당이 만들어지죠. 이 장애수당이 나중에 2010년에 뭐가 만들어지죠? 장애인연금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로 쪼개지면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중증장애인, 얘는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범주를 기존 10개에서 15개의 범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로장애, 간질장애가 새로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중지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당해 환자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공동모금법이 1997년이고 공동모금회법에서 일부 개정되어서 사회복지 모금회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뭐를?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졌다.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뀝니다. 2001년에.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모두 다 급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999년, 2000년부터 급여로 바뀌다 보니까 의료보호도 의료급여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근거, 법률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종전에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변경하면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료급여법 2001년이다 라는 것. 국민건강보험은 언제예요? 1999년이고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거는 2001년이다. 의료급여는 의료보호에서 급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00년에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었다. 모부자복지법입니다. 2002년에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나중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2005년에 한시조항으로 5년간만 하기로 해서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해에 한시조항이라는 것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 양극화, IMF가 97년 이후에 경제 양극화, 이혼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2009년 5월에 개정으로 한시법이라는 규정, 이때는 한시 조항이 있었는데 그 한시법이라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기초연금 2014년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폐지가 되어지는 거죠.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고,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폐지가 되어진다. 노인 장기요양이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 시행되어지고,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지어집니다. 왜 이것을 기억했느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에 제정되어지죠.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봐요. 왜? 공공부조예요.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무기여연금을 준다. 그래서 무기여연금, 소득 자산조사, 그러니 공공부조네요.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이고요. 기초연금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다 그랬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도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조가 됩니다. 왜? 자산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되어지고 이때 일부 개정되어지는데 국민기초 이때는 왜 개정되어지냐면 2014년에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충격을 먹게 되죠. 그래서 국기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통합형이었다가 이제는 맞춤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생애주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쪼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쪼개서 이제 개별적으로 주는 맞춤형 급여 제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절대적 빈곤이었죠.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계책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빈곤 계측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 정책으로 전환, 이렇게 맞춤형으로 전환,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중화하였고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기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에 만들어지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보장급여를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집니다.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고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중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되면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동수당이 만들어지죠. 2018년에 아동수당이 처음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아이들에게 줬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그 이듬해 2019년부터는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서 우리나라의 뭐예요? 사회수당으로서는 아동수당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타 주요 법률의 제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 저출산고려 2005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2005년에 제정되어서 2006년부터 시행된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장애인 차별금지 2007년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지원법, 치매관리법,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처럼 제정연도 자체를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국기법 언제라 그랬어요? 제정이에요. 1999년이죠. 산재원 1963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 그랬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이라 그랬습니다. 고용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지고 9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랬고요. 노인복지는 1981년입니다. 가장 먼저 실시된 건 니은이죠. 그 다음에가 70년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가 80년대 미음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이에요. 니은, 디귿, 미음, 리을, 기억이에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가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연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이 시험 문제의 핵심 2장에서는 많이 출제되어지는 출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도 자체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면서 인지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대, 그죠? 연대가 빠른, 연도가 빠른 이러한 식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